네, 국제경제학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국제경제학은 뭘 배우는 학문인지 또 왜 배워야 하는지를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한국에 살지만 세계화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젊은 분들은 대부분 휴대폰 뭐 쓰시죠? 갤럭시 쓰시는 분도 있지만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 많잖아요. 그건 이제 미국에서 수입된 거고요. 그 밖에도 해외여행 가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면은 환전도 해야 되고 환율도 해야 되고 필요한 제품을 해외에서 해외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미 글로벌화된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 국가, 상당수 개인은 다른 나라와 거래 혹은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경제학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국제경제학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국제경제학을 그러면 배워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제일 경영경제 전공자보다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혹은 두꺼운 책을 보시거나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강의 듣다 보면 뭐 5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책에 앞에 한 3분의 1 절반 나가다가 그냥 시간이 쫓겨서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면 학문에 대한 깊이가 없어집니다. 뭘 하면 끝까지 한번 해야 돼요. 국제경제학도 이 분야를 배우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학기 중에 배우시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걸 관통하면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저희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국제경제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 국제경제학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 모든 수업, 인생에 있어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실 때 사실 강의 내용보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유념해 두시고요.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가? 경영경제 전공자들은 뭐 반드시 국제경제학을 들으셔야 되고요. 부전공으로 또 경영경제 하시는 분들도 뭐 경제학뿐만 아니라 국제경제학을 반드시 들으셔야지 사회 나가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관련 자격증 준비생들은 또 시험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겠죠. 국제경제학 관련된 시험을 좀 볼까요? 국가공무원 5급 시험은 행정직, 재경 분야 2차 필기 시험의 선택 과목이고요. 재경 행정직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경제 파트 관료, 기획재정부라든지 금융위, 국세청, 이런 뭐 공정위원회 이런 쪽에 진출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행정직 국가공무원 5급 국제통상 분야에도 2차 필기시험에 여기는 필수 과목입니다. 행정직 국제통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 과목으로 이 과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경제 관련 부처들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국회 입법고시 재경직 2차 필기시험에도 선택 과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경제학이요. 그리고 국제경제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들 또 자격증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라이센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CFA라고 들어보셨거나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국제재무분석사라든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국제금융력 시험 이런 데도 국제경제와 관련된 분야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로 금융기관을 취업하기 원하시는 분들, 주요 국책은행,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뭐 이런 곳에 가시려는 분들은 당연히 이 국제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업무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 아마 입사시험 할 때도 국제경제학 분야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 밖에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들, 은행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요즘은 뭐 모두 다 국제거래를 하고 이런 금융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강의를 안 들으시면 이런 분야 취업하시거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서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다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밖에도 유엔이나 뭐 각종 NGO들 또 WTO 같은 가트 같은 국제기관에 취업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꼭 들으셔야겠죠. 그러면 국제경제학과를 들으려면 어떤 걸 필요한가? 어떤 과목을 선행해서 들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경제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좀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경제학 원론 정도는 들으셔야 되고요. 경제학 원론을 제대로 수강하시게 되면 국제경제학의 큰 흐름을 쫓아오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물론 위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들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꼭 그렇진 않더라도 경제학 원론 수준을 들으시면 국제경제학을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제 분야를 조금 더 알기 원하시거나 전공을 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외환론, 국제재무 이런 강의들을 추가적으로 수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경제학을 왜 배워야 되는가, 어디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를 잠깐 말씀을 선행적으로 드렸고요. 그러면 국제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잠깐만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 국제경제학은 크게 국제무역 파트와 국제금융 파트로 나뉘게 되고요. 국제무역은 다시 국제무역 이론, 정책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국제금융에서도 국제금융 이론과 국제거시, 정책 이렇게 크게 국제경제학은 무역과 금융 두 파트 또 세분하면 이렇게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국제무역은요, 1장부터 8장을 다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가 어려워요. 이 부분을 이제 리카르도 모형이라고요. 국제무역이 왜 일어나는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고요. 또 헥시어 오린 모형 요거 2가지 정도만 사실은 처음에 딱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다음부터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초반에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이 부분 정신 차려 들으시면 국제 경제 전반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국제무역 이론 다음에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책 부분에서는 관세나 기타 수단의 무역 정책의 수단들, 또 자유무역이 좋냐, 보호무역이 좋은가, 무역의 정치격적인 의미,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무역 정책 등 주로 무역 정책을 다룹니다. 이쪽이 이제 국제 무역, 실물, 재화, 서비스가 오가는 부분들이고요. 2번째 큰 파트는 국제 금융이에요.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이제 금융 사이드가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아파트에서는 국제금융 이론, 우리 환율 많이 아시잖아요. 여행 가시는 분들이나 환율은 뭐냐?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런 환율 결정 이론부터 해서 금리, 이자율이라고도 하는데요. 금리와 또 물가 수준, 환율의 관계, 생산량과 환율의 관계, 국제 한 나라의 개방 거시 경제의 모형들, 해외 시장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국제금융도 이론과 정책 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책 파트에서는 국제통화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발전이 돼가고 있는지, 또 유로존은 어떤지 이런 지역경제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국제무역 이론 부분만 조금 쫓아오시게 되면 그 다음은 현실 경제랑 또 관련이 된 거여서 어렵지 않게 찾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강의를 듣게 되면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러면 이 국제경제학의 주요 주제들을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요. 7개 주요 주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무역의 이익, 무역의 유형, 무역을 얼마나 하는가, 국제수지. 기본적으로 무역을 하는 이유는 무역에 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익이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무역의 유형. 누가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사며 어떤 나라는 무엇을 살 것이냐. 이런 유형들. 또 무역은 그럼 얼마나 하면 좋으나, 무역의 문호를 완전히 100% 화학 개방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일정 부분만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이제 무역을 하면서 국제 수지 문제들, 국제 수지 적자가 좋으냐, 흑자가 좋으냐 이런 문제들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국제 거래에 있어서 환율입니다. 환율의 결정, 그리고 환율의 변수들 볼 거고요. 국제적인 국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누가 통제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정책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거시적인 문제들, 그리고 국제 자본시장의 발전과 변화, 양상들을 7대 주제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네. 이 같은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되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경제 메커니즘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국제 경제의 흐름, 세계 경제를 보는 눈들을 키우실 수가 있고, 관련된 분야나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구체적인 강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간다. 그래서 이 책을 끝냈을 때 국제경제학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요. 네, 강의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작성한 강의안을 또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강의 방식은 주로 이 교재와 그리고 파워포인트 강의안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경제를 듣다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이런 모형이나 수식이나 그래프 나오게 되면 특별히 수학에 좀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려워하시는데요. 절대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학생들이나 보는 분들을 헷갈리게 만든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 모형이나 수식, 그래프들을 제가 가능하면 알기 쉽게 국제 경제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경제 전체에 대한 그 이해 방법을 습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원마다 주요 연습 문제들을 좀 풀어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국제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들을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본 강의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